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12운성의 최고급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12운성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2운성을 보는 4가지 방법과 삼합을 이용한 합작을 어떻게 통변하는지, 그리고 충의 작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운성을 보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봉법이 있습니다. 봉법이란 일간의 12운성을 말합니다. 일간이 연월일시의 지지를 만나면서 어떤 12운성을 지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12운성과 등로화실이라는 관점에서 사주를 봅니다. 연지의 12운성으로 조상을 살피고 월지의 12운성으로 부모와 자라온 생활 환경을 살피고 일지의 12운성으로 자신과 배우자를 살피고 시지의 12운성으로 자식을 살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화일주는 미토에서 관대에 해당합니다. 연에 관대가 있으면 명문과 출생으로 일찍 출세함을 의미합니다. 정화는 오화에서 걸록에 해당합니다. 월에 걸록이 있으면 자립심이 강하고 다수성가를 의미합니다. 정화는 사화에서 제왕에 해당합니다. 일치가 제왕에 해당하면 왕사주로 주색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부부 인연이 좋지 않습니다. 정화는 축토에서 묘에 해당합니다. 시에 묘가 있으면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운성을 보는 방법 중에 두 번째로 겉법이 있습니다. 겉법이란 사주의 년주, 월주, 일주, 시주 각각의 기둥이 어떤 12운성에 속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겉법은 해당 천간의 운세를 봅니다. 12운성과 육친활용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금은 미토에서 쇠에 해당합니다. 재성이 쇠에 해당하면 가업이 쇠퇴하고 재물이 흩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목은 오화에서 사에 해당합니다. 인성이 사에 해당하면 일찍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부모덕이 약합니다. 계수는 축토에서 관대에 해당합니다. 관성이 관대에 해당하면 시험운이 좋고 승진운도 좋습니다. 12운성을 보는 방법 중에 세 번째로 접법이 있습니다. 접법이란 일지의 지장간이 일지에서 어떤 운성에 앉아 있는지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접법은 해당 육친이 일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는 통변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정사일주가 있습니다. 일지사화의 지장간으로는 무토, 경금, 병화가 있습니다. 무토는 사화에서 걸록에 해당합니다. 상관이 걸록에 해당하면 재주와 표현력이 뛰어나고 활동성도 왕성합니다. 경금은 사화에서 장생에 해당합니다. 재성이 장생에 해당하면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병화는 사화에서 걸록에 해당합니다. 겁재가 걸록에 해당하면 형제와 친구들의 발전을 암시하지만 나의 재물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접법으로 보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자신의 재주를 표현하는 데 소질이 있으며 활동성도 왕성하고 돈 버는 재주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자신이 번 재물을 동료들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2운성을 보는 방법 중에 네 번째로 인종법이 있습니다. 인종법이란 일지의 지장간에 없는 오행을 끌고 와서 왕쇠의 기운을 살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사일주의 경우에 일지의 지장간에는 수와 목이라는 오행이 없습니다. 이때 계수와 을목을 끌고 와서 12운성을 살펴봅니다. 계수는 사화에서 해에 해당합니다. 관성이 태에 해당하면 직업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을목은 사화에서 목욕에 해당합니다. 인성이 목욕에 해당하면 어머니가 현숙하지 못함을 암시합니다. 공부에는 끈기가 부족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매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합과 12운성을 함께 보는 방법으로 합작법이 있습니다. 삼합에는 해묘미 삼합, 인오술 삼합, 차유축 삼합, 신자진 삼합이 있습니다. 간목일주에게 해묘미 삼합은 장생과 제왕, 그리고 묘의 합작으로 생왕묘 합작이 됩니다. 그러나 신금 일주에게 해묘미 삼합은 목욕과 절, 그리고 쇠의 합작으로 절육쇠 합작이 됩니다. 간목일주에게 해묘미 삼합과 신금일주에게 해묘미 삼합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생왕묘 합작은 장생과 제왕, 그리고 묘의 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생왕묘 합작은 활동성이 왕성하고 후원 세력의 도움으로 나만의 왕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려면 한 푼 두 푼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야 합니다. 절육쇠 합작은 절과 목욕, 그리고 쇠의 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육쇠 합작은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를 꾸미고 단련하고 수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돌 그룹이 탄생하려면 오랜 시간 연습생 시절을 거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은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의 노력의 대가로 뭉칫돈이 들어옵니다. 병태대 합작은 병과 태, 그리고 관대의 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병태대 합작은 나를 상징하는 복장을 갖추어야 하고 나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전문 직업에 종사합니다. 나를 알리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합니다. 재물은 복장과 장소의 대가로 봉투가 들어옵니다. 의사는 의사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진료를 해주는 대가로 진료비를 받습니다. 종교인은 종교를 상징하는 복장을 하고 종교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설법을 합니다. 의사는 나를 알리기 위해 여기저기 광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종교를 알리기 위해 여기저기 설법을 다닙니다. 록사양 합작은 걸록과 사, 그리고 양의 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록사양 합작은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으로 봉급을 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의료업이나 요양업 등 삶과 죽음에 관한 직업에 종사하면 좋습니다. 지지의 춤과 12운성을 함께 통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지의 충에는 좌우충, 묘유충, 이신충, 사해충, 진술충, 충미충이 있습니다. 간목일주에게 좌우충은 목욕과 사해의 충이 됩니다. 그러나 신금일주에게 좌우충은
장생과 병의 충이 됩니다. 목욕과 사의 충은 욕사충이라 하여 흉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간의 뿌리를 충하거나 용신의 근을 충하거나 조후를 깨뜨리는 경우에는 죽어서 씻기운다는 의미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장생과 병의 충은 생병충이라 하여 뒷살과 역넛살의 충입니다. 생병충은 생활 기반을 잃고 이동하거나 새로운 생활 기반을 개척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충의 작용은 낭도님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운성의 최고급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2신살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